사이다 무비튼.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엄청난 일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엄마도 나와 마찬가지로 혼이 쏙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우리 대신 고모가 나서서 큰일들을 처리해 주었다. 고모는 집도 가까운 데다 두 분은 제법 사이좋은 오빠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게다가 성격도 밝고 사람도 좋았고 나도 꽤 귀여워해 주셨다. 하지만 그랬던 고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와 엄마가 받아야 할 유산을 모두 가로챘다.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인정사정 없이 욕을 퍼부었다. 옛날부터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하는 걸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게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라며 엄마를 힐난했고, 넌 정말 우리 오빠 아들이 맞니? 오빠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근데 넌 왜 그렇게 돌대가리니? 라며 나를 헐뜯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 오빠 죽으니까 그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라며 우리를 궁지로 몰았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이라면 말이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부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게 고모의 의도대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와 나는 고모가 원하는 대로 유산 양도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그 후 우리가 살던 집에서도 살림살이 몇 개만 겨우 챙겨서 쫓겨나고 말았다. 우리가 살던 집은 고모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남편도 재산도 집도 모든 것을 잃은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주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모는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는 엄마를 두고 술집에 나가는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나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본 고모는 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뜸해졌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한테서 해방되자 어두웠던 엄마 얼굴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와 나는 그런대로 평화롭게 살았다. 시간이 약이라던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분노도 조금씩 잦아들어 이제는 잊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올해 초 사촌동생을 통해서 고모의 연락을 받았다. 중요한 일로 꼭 좀 만나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고 말고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다. 겨우 평화를 찾은 내 인생에 다시 고모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촌동생은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고 마지막에는 지금 고모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줬다. 현재 고모는 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고모가 죽기 전에 엄마와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촌동생은 자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딱 잘라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나는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엄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으니 나 혼자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병실에서 만난 고모는 10년 전 독서를 퍼붓던 그 표독한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말 그대로 환자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고모는 머리를 숙였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죄책감이 밀려와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고모의 죄책감이란 내가 너무 모질게 한 바람에 네 엄마가 나가서 몸까지 판 게 아닌가 싶어서. 이딴 말을 들으며 고모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 인정하긴 힘들었지만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 가 있는 오빠도 내가 너나 네 엄마를 이렇게 연 끊고 지내길 원치 않을 거다. 고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몹시 불편했다. 연을 끊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나.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모의 말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사촌동생을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들어주자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촌 동생은 나와 고모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나서 자기 엄마가 10년 전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다. 점점 무표정으로 굳어가는 얼굴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다 앉아있지 못하고 혼자 방 안을 서성이다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하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자기 엄마가 자기 오빠의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모욕해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쓰며 살아왔다는 사실. 물론 본인은 내막을 몰랐던 거지만 엄마와 내가 재산 포기각서에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고문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받아낸 사인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촌 동생은 이 사실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고모에게 그렇다면 하는 생각으로 말을 던졌다. 고모 아들에게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할 것, 생전 상속도 하지 않을 것 하실 수 있겠어요? 사촌 동생은 순간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게 공평하겠지? 하며 순순히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모는 다른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겠다며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하며 흥분했다. 그러자 유산을 상속받을 사촌 동생이 나서서 나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라고 거듭 말했지만 고모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리겠어요? 아무리 모르고 있었다지만 나는 훔친 돈으로 지금껏 먹고 자고 학교 다닌 거라고요? 그런 돈으로 절 키우면서 엄마는 떳떳하셨어요? 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냐고요. 자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고모는 마지못한 듯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와 사촌 동생 그리고 나 셋이 다시 만나 각서를 주고받을 때였다. 나는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네가 나처럼 될까 봐 그게 마음에 걸린다.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이 남은 자식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도 뼈에 사무치게 알 거 아니니? 라며 고모가 다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게 남의 돈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 할 소리인가? 내가 한 소리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사촌 동생이 소리를 질렀다. 잔말 말고 어서 사인하세요. 하고 자기 엄마를 향해 강하게 명령했다. 결국 고모도 하기 싫은 사인을 억지로 했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에 다시 이건 아니라는 식의 소리를 해댔다. 이번엔 나의 인내심이 더는 버티지 못했다. 고모, 자기가 이제껏 쥐고 있던 재산을 자식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내다 버리게 된 심정이 어떠세요? 내 말을 들은 고모는 흥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침을 튀기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볼펜을 내 머리에 던졌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갈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던 분이 자기 재산은 뺏기고 싶지 않은가 보죠? 고모가 말하는 자기 재산도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 재산 고모한테 다 뺏기고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 세상에서 눈이나 편히 감았겠냐고요. 소리치는 나를 보며 사촌 동생은 자기 엄마가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 때문에 외숙모와 형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직접 느끼고 그래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편안히 떠나실 수 있어요. 엄마가 끝까지 거부해도 나는 절대 이 돈 못 받아요. 할 수만 있다면 훔친 돈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며 살고 싶다고요. 사촌 동생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듣고 나서야 고모는 힘없이 도장을 눌렀다. 그러고 얼마 후 사촌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고모가 갑작스러운 발작을 자주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다.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자기 죄가 어떤 건지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사촌 동생은 말했지만 나는 과연 고모가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의 부고를 들었다. 죽기 직전이라도 부디 고통받았기를. 그래서 그걸로라도 자기 죄값을 치렀기를. 만약 고통 없이 눈 감았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했다. 고모와 생전에 맺었던 약속대로 사촌 동생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사촌 동생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다. 외숙모,
엄마를 대신해서 사죄드리러 왔어요. 전 어려서 그땐 몰랐지만 저희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무릎까지 꿇고 깊이 머리 숙인 사촌동생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엄마는 10년 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만 고개 들어. 네 잘못이 아니잖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라는 엄마의 대답을 들은 사촌동생은 외숙모와 형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금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이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형이 가고 나서 제가 따로 엄마를 설득해서 이 재산들을 외숙모하고 형에게 돌려드린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됐어, 이러지 마. 이 돈 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어. 만약 이걸 받으면 왠지 고모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엄마랑 같아? 이건 10년 전에 형하고 외숙모가 받을 유산이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땅히 받을 사람한테 돌려주는 건데 형, 제발 받아줘. 안 그러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미워하면서 훔친 돈으로 살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 것 같아. 사촌동생은 다시 머리를 숙였다. 엄마와 나는 당황했지만 사촌동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촌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고모를 원망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된다면 그 또한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고맙게 받을게. 그 말을 들은 사촌동생의 표정이 어깨에 큰 짐을 덜어냈다는 듯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이 돈의 절반은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걸 거절하면 나도 이 돈은 손도 대지 않을 거다. 엄마의 뜻밖의 말에 사촌동생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엄마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였다. 고모가 저지른 죄는 새삼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사촌동생을 봐서라도 앞으로 더 이상은 고모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고모는 인간 악마였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반듯하게 키웠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